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들어가기 전에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가 뭔지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수정 신고 같은 경우에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했으나 내가 잘못 신고해가지고 과세 표준을 증액하거나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같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마찬가지로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했으나 내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잘못 신고하여 감액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경정신고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법정 신고 기한, 그러니까 7월 25일 또는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수정 신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그러니까 7월 25일 또는 1월 25일까지 신고를 했으나 잘못 신고해가지고 과세 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그러니까는 수정 신고하면서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액이나 매출액이 증가될 경우 수정 신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정 청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법정 신고 기한에 내가 신고를 했으나 잘못 신고해가지고 매출액을 감액시키거나 아니면 세액을 환급 받아야 되는 경우에 경정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홈택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택스 들어가서 로그인 하시고요. 로그인 하실 때 만약에 개인용 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에는 상단 메뉴에 사업장 선택이란 메뉴를 클릭해가지고 사업장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 한 경우에는 바로 세금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 신고 클릭해 주시면 세금 신고 메뉴가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시고 일반과세자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시면 기본정보 입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신고 구분을 정확하게 입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정기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 딱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하는 과세 기간을 선택하여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2023년 2기로 하셨지만 2022년도 1기에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2022년도 1기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2022년도 2기를 신고하지 않아서 2022년도 2기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싶다면 2022년 2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한 후 신고할 때 한 개 더 체크할 게 있는데, 자, 부가세를 오랫동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이란 걸 하게 됩니다. 결정이란 게 뭐냐 하면은 세무서에서 신고를 그냥 자기네들이 직권으로 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한 후 신고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팝업이 뜨거나 기존에 제출된 자료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세무서에 전화하셔가지고 결정이 된 상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2023년 2기에 대한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 구분에 2023년 2기를 선택해주고 사업자 등록 번호에 본인이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넣고 확인하시면 아래 세부사항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 과세 기간에 매출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여기서부터는 끝에 가산세 부분이 나오기 전에는 일반 신고와 동일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서식 선택 화면이 나타나죠. 이 부분은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의 본인의 사업 유형에 맞게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나옵니다. 다만 두 가지 정도는 아직까지 선택해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보게 되면 하나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와 또 하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입니다.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인테리어, 비품 등을 구매하고 세금 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부가 13번과 부가 23번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부가세법상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부가 13번과 부가 14번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본인의 사업장에 맞게 선택되어 나옵니다. 자,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바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화면이 나오는 분들만 작성하시면 되고 나오지 않는 분들은 바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으로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팝업이 나타나고 확인을 선택해 주시면 사업장 현황 명세서라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화면은 음식점, 숙박업 등을 영유하는 사업자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읽어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자체에 영향을 주는 서식은 아닙니다. 자, 단순히 사업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의자수, 탁자수, 월경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략적인 내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시고 입력 완료를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가세 신고 화면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큰 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주황색 동그라미 하나가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은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을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출, 그리고 기타 매출로 나뉘어 적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매입세액 부분은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입을 세금 계산서 매입,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입, 기타 부분의 매입으로 나뉘어 적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경감공제세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부분이 있다면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 하는 부분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가 있습니다. 자, 이 뒷부분은 자동으로 계산되거나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다만 계산서 발급 및 수치 명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면세 매출과 매입에 관한 메뉴인데 해당되시는 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입력란이라고 보이시죠? 마우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세요. 쭉.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화면에 내용이 길게 나타나 있죠. 자, 그리고 홈택스 화면이 바뀌면서 좀 불편하게 바뀐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전 단계로 가기 위해 습관적으로 뒤로 가기를 클릭하시는데 바뀐 홈택스에서 뒤로 가기 해버리면 신고 화면을 벗어나게 되거든요. 세금 신고 최초 화면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전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에 있는 이전 단계 버튼을 클릭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몇 번 튕겨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들 실컷 숫자 다 입력했는데 다 날리면 짜증나잖아요. 다시 위로 가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출을 세금 계산서 발행분과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과 그 외의 매출로 나누어 적는 부분입니다. 개념 잡고 가세요. 자, 그러면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 작성하기 클릭하시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전자로 발행된 매출 세금 계산서와 종이로 발행된 매출 세금 계산서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자, 첫 번째 주황색 동그라미를 보시게 되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상적으로 발급된 전자매출세금 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은 쉽죠? 위에 세금 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불러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세금 계산서 자료 조회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이런 팝업 창이 하나 뜨는데 보시게 되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의 금액은 앞에 양식에 불려와진 금액이죠. 동일하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부터 전송된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무것도 금액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이 부분에 금액이 나타난다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별 명세조회 밑에 있죠. 다음에 입력할 종이 매출 세금 계산서 입력하는 부분에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닫기 눌러주시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종이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 이 부분에 본인이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종이를 가지고 이 부분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 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매수, 공급가액, 세액 넣고 입력 내역 추가를 하시면 아래 명세 부분과 위에 합계표 부분에 금액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동일 거래처에 여러 장을 내가 발급했다, 한꺼번에 10장을 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건건이 10번을 해서 상관없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에 전자매출세금계산서와 종이 매출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는지 확인하시고 입력 완료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불편한 게 뭐냐 하면은 원래 보던 화면이 다시 나타나야 되는데 다시 그 화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체 화면의 중간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전에 내가 보던 화면으로 가려면은 다시 스크롤을 해서 조정해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스크롤해서 다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나오는 화면으로 조정하면 방금 입력한 세금계산서 부분의 합계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다음으로는 과세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작성하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부동산 부분은 부동산 임대업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작성 안 하시면 되고요. 아래 부분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하기 클릭하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판매된 업체에 매출이 있는 분은 이 부분을 입력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된 업체의 매출은 신용카드 부분과 기타 부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가 25번과 부가 26번을 참고하여 분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부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 아래 부분에 보시면 조회되는 판매 대행 자료 중 신용, 직불, 김영식, 선불 카드만 포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신용카드 이외에 기타 부분의 매출이 합산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입력하라는 말입니다. 먼저 신용, 직불, 김영식, 선불 카드 매출 총액 발행 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이런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팝업창을 살펴보시면 위 부분에는 신용카드와 판매대행 업체의 매출을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래 부분에는 조회된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 옆에 보시면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스크롤이 있고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아래 위로 이동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결제 연도가 있죠. 조회하고자 하는 과세 기간을 넣으시고 조회하기 누르시면 내역이 나타납니다. 조회창의 윗부분은 신용카드와 제로페이에 대한 매출에 대한 금액이고요. 조회창의 아랫부분은 판매대행 매출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아래 입력창 부분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하실 때 판매대행 매출에서 조회되는 금액 중에 기타 매출은 제외한 금액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과 기타 매출로 나뉘어서 매출 금액을 제공하고 있죠. 자, 지금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배달의 민족의 카드 매출과 기타 매출이 합산되어 판매대행 매출에서 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매출 금액을 차감하고 입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기타 매출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신용카드 부분에 2125만 381원과 자, 판매 대행 매출 자료에 701만 8,704원을 합한 금액에서 기타 매출 200만 원을 차감한 2,626만 9,085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적용을 클릭하시면 신용카드 부분에 그 금액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금 영수증 매출 총액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 내역 조회 클릭하시면 비슷한 팝업창이 또 하나 뜨죠. 맨 위에 보시면 현금 영수증이라고 적혀 있고 조회 연도에 해당하는 과세 기간에 맞게 설정하시고요. 조회하기 클릭하시면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조회 결과를 아랫부분에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옆에 자동 체험이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다 입력하셨으면 적용을 클릭하시고요.
현금 영수증 부분을 보시면 금액이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이중으로 발급된 금액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중으로 발급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을 여기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다 입력하셨으면 입력 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금액의 부분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다음으로는 4번 기타 금액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타 금액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과세 기간에 매출 금액이 총 100만 원이었다. 근데 그 중에 세금 계산서 매출이 50만 원 있었고요. 자, 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출이 30만 원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20만 원 금액을 여기에 기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출 이외에 모든 매출을 이곳에 적는 것입니다. 자,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 과세 기간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이 60만 원 있고요. 계좌로 이체받고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를 발급 안 한 금액이 20만 원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배달의 민족에서 기타 부분이었던 200만 원 있죠. 자,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여기에 입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죠. 그래서 다 더한 금액이 280만 원이었을 때 나누기 1.1을 하면 공급 가액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을 공급 가액 부분에 입력하면 세액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다 입력하셨으면 입력 완료를 클릭하시고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을 보시면 1번, 3번, 4번 부분의 금액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출 금액은 다 입력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아랫부분에 주황색 원을 보시면 과세 표준 명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작성하기 클릭하시면 과세 표준 명세란 화면이 나오면서 땡땡 금액과 일치해야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음식점업과 과자점을 같이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음식점업의 매출이 얼마인지 과자점의 매출이 얼마인지 나눠서 입력해 주세요 라는 서식입니다. 나는 한 가지 업종만 한다고 하시는 분은 위의 금액과 동일하게 이곳에 적어주시면 되고, 여러 가지 업종을 같이 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조회해가지고 각각에서 발생한 매출 금액을 따로따로 입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 금액의 총 합계액이 위의 금액 4,290만 2,667원과 일치해야 이 화면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과세 표준 명세 금액과 위의 총 매출 금액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력한 것은 매출이었습니다. 이제 매입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 해주시면 매입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입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입도 매출을 입력하는 방식이랑 동일합니다. 먼저 세금 계산서 수치분 1번 매입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기 클릭하시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가 나옵니다. 화면 형식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입력할 때랑 똑같습니다. 다만 매출에서 매입으로 바뀐 것 뿐입니다. 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를 불러오기 클릭하시면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조회 여기 클릭하시면 팝업 창이 하나 뜨죠. 자, 위에 부분은 방금 입력한 금액이고 아래 부분 보시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0일부터 전송된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 이 부분에 금액이 없는 것이 정상이고요. 이 부분에 금액이 있다면 사업자별 명세 밑에 있죠. 조회하셔서 다음에 나오는 종이 세금 계산서 입력하는 부분에 같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없다고 가정하고 닫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아래로 내려주시면 종이 세금 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분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본인이 발급받은 종이세금 계산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종이세금 계산서 보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하고 확인을 클릭하고 매수와 공급 가액을 차례대로 입력하여 주시고 입력 내역 추가를 클릭하여 주시면 아래 명세 부분과 위에 종이세금 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등의 금액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거래처에서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10장인 경우 10장 한꺼번에 입력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매수만 10장으로 적어주셔야겠죠. 자, 입력 다 하셨으면 아래로 조금 스크롤 하셔서 내려가시면 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자동 계산됩니다. 맞는지 확인하시고 입력 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신고서 화면에 매입세액 부분으로 돌아와서 보면 10번 부분에 입력한 금액이 기재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작성하기 클릭해 주시고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명세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주시면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작성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을 입력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가세 공제는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 국세청은 1차적으로 공제 항목과 불공제 항목을 선별해서 주죠. 하지만 사용 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자 본인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제와 불공제 설정하는 작업을 선행하셔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부가 14번 영상을 참고하시고 설정을 먼저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 작업을 먼저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 설명하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에 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기재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홈택스에 어떤 식으로든 등록되어 조회할 수 있는 신용카드하고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조회할 수 없는 신용카드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다 하면 가맹점 정보 부분에서 카드 전표를 보시고 하나하나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양이 많으면 번거로우니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홈택스 01 영상 참고하셔서 등록하시고요. 자, 내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전표를 보고 일일이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가맹점 정보에서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사용한 카드 번호 등을 넣고 입력 내역 추가하면 아래 거래 내역에 추가되면서 그 밖에 신용카드 부분에 그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것들이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영수증 사용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하기 클릭하시면 현금 영수증 수령 명세서 작성 팝업이라고 나오는데 공제 대상 부분의 금액을 확인하시고 조회 결과 자동 체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적용하시고 팝업을 닫으시면 현금 영수증 부분에 금액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하기 클릭하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수령 명세서 작성 팝업이라고 나오죠. 자, 동일합니다. 자, 공제 금액 확인하시고 조회 결과 자동 체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적용하시고 팝업을 닫으면 사업용 신용카드 부분에 금액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도 동일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회하게 하셔서 자동 체험하시면 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입력 완료하시고 나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에 사용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력 완료를 하시면 신고서 화면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금액이 기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세액 부분은 다 입력하신 겁니다. 자, 다음으로 경감공제세액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 클릭해 주시면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명세에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작성하기 여기를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작성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사항 없으신 분들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서식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직전 연도에 내가 작년에 공급가액이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매출을 발행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법인이거나 개인인데 작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이 없다면 이 서식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신고인 인적 사항에서 열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건수 조회를 하시면 옆에 보이는 바와 같이 팝업창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조회된 건수를 여기에 적어주시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건수만 적어주시고 입력 완료하시면 세액 공제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입력 완료하시고 나오면 신고서 화면에 18번 금액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등 작성하기 클릭하시면 이런 팝업이 뜨죠?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이 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 받은 것만큼은 소득세 때 매출 금액에 합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확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기는 자동으로 계산되니까 아래로 가셔서 입력 완료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19번의 금액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 환급세액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해줄 건 없습니다. 예전 고지 대상이었던 분들은 예전 고지 금액이 22번에 잘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오긴 하는데 혹시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아래에 가셔서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같은 경우에는 27번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본인 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로 스크롤 하셔서 내려가면 영세율 상호주의와 면세사업 수익금액 입력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세율 사업자도 면세 사업자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서 밑에 가보시면 계산서 발급 및 수치 명세가 있죠. 면세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면세 매입은 있을 수가 있죠. 화한, 서적, 방역 같은 경우가 면세죠. 자, 계산서 수치 금액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작성 화면이 나오는데 앞에서 본 세금 계산서 입력하는 화면과 거의 동일합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전자와 종이로 나누어지고요. 전자계산서는 불러오기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전자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 등 합계란에 금액이 불러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산서 자료 조회를 클릭하시면 자, 아랫부분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부터 전송된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 부분에 만약에 금액이 나오는 경우에는 다음에 나오는 종이 계산서 입력하는 곳에 같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닫기 누르시고요. 아래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에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부분에 발급받은 종이 있잖아요. 종이 계산서를 입력하시고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총 합계 부분에는 전자계산서와 종이 계산서의 합계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맞는지 확인하시고 입력 완료를 클릭하시면 신고서 화면 83번에 금액이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스크롤 해가면서 빠진 것 없나 확인하시고요. 신고서 입력 완료를 클릭하시면 신고서 오류 내역이라는 이런 팝업이 뜹니다. 보시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기한 후 신고니까는 아무래도 제때 신고하지 않은 그런 가산세가 붙게 되겠죠. 자, 닫기 누르시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면 가산세계 26번 여기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작성하기 전에 가산세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3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사업자가 매출처벌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전부 다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매출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행한 분만 해당이 있겠습니다. 자, 가산세율을 보시면 공급가액의 0.5%고요. 자, 제출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50% 감면을 해줍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매출처벌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20만원인 경우 신고 기한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120만원에 0.5% 50% 감면해서 3,000원이고요. 자, 신고 기한 1개월 이후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에 0.5% 해서 6,000원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신고 기한, 법정 기한, 제출 기한 이거 전부 7월 25일 또는 1월 25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있습니다. 자, 사업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25일까지, 자, 7월 25일이나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내는 가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인 무신고라고 봤을 때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영세율 과세표준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수출업자가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뛰어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납부세액이 원래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가산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여기도 기한 후 신고 불성실 가산세도 감면율이 있습니다. 자, 1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에는 50% 감면을 해주고요.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 감면을 해줍니다. 자, 예시 한번 보시게 되면 미납세액이 32만 5,553원인 경우에 1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에는 32만 5,553원에 20% 곱하기 감면율 50% 하면 32,555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신고 기한 6개월 이후 같은 경우에는 32만 5,553원에서 20% 그러니까 가산세율 곱한 금액만큼 가산세가 나오게 되죠. 65,110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뒤로 가시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의 이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원래 25일까지 1월 25일 내지 7월 25일까지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라면 납부했었어야 될 세금의 미납 기간, 그러니까 25일 이후부터 내가 지금 납부일까지 기간, 그 납기 기간에서 만분의 2.2를 곱하면 됩니다.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납세액이 32만 5,553원인 경우에는 32만 5,553원 곱하기 6일 곱하기 만분의 2.2 하면 429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미납세액 조차 없는 경우에는 이 가산세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다시 홈택스 화면으로 돌아가서 신고서 화면 26번 가산세액계 작성하기를 클릭하시고 스크롤을 좀 아래로 내리시면 자, 가산세액 명세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1번, 2번, 3번 그리고 신고서 번호 67번, 69번, 73번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신고서 번호 67번 세금계산서 제출 불성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번에 해당 금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없거나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 경우에는 이 가산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내가 매출이 생겼는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 가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에 금액을 보고 적냐 하시면 자,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입력하는欄을 조금 전에 보셨을 겁니다. 만약 거기에 금액이 나타나 있다, 내가 기재했다 라고 하시면 그 금액을 이 부분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 120만원을 지금 67번에 금액에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자동으로 계산이 되긴 하는데 감면에 해당될 경우 감면까지는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개월 이내 신고해서 감면 대상이다 그러면은 감면까지 고려한 금액을 여기에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보시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인데 자, 계산하기 한번 눌러보면 이런 팝업이 뜹니다. 신고불성실 무신고 일반 가산세 계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딱 한 개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동 계산 다 되고요. 자, 미납세액 이 부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미납세액은 뭘 보고 적느냐 하면 자, 신고서 다 입력하시고 가산세 입력하기 전에 27번 금액을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금액이 32만 5,553원입니다. 그 금액을 미납세액 란에 입력해주면 나머지는 자동 계산이 되고 자, 저장하고 나오면 신고서 번호 69번에 금액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납부지연 신고서 번호 73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에 눌러주시면 이런 팝업창이 또 뜨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입력된 그 금액을 그대로 여기에 입력해 주시면 나머지는 다 자동 계산이 됩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저장하고 나오면 73번에 금액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 금액은 다 끝났고요. 자, 신고서 입력 완료하시면 신고서 제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게 하시면 신고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납부서와 신고서를 확인하고 싶다면 첫 페이지 상단에서 신고 내역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신고 일자 넣고 검색하시고 조회하시게 하시면 아래에 신고 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납부서 보기를 클릭하면 납부서를 볼 수가 있고요. 접수번호 밑에 숫자를 클릭하면 신고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